이제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을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켓7 첫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얘기 나눌 오늘의 마켓7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인데 저희가 하드웨어, IT 기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이 한 축, 그 다음에 IT 기기, 하드웨어 쪽이 한 축. 이렇게 플랫폼이 어느 정도 목에 차서일까요? 어제 이제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가 또 필수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동향이 어때요, 그러면? 자, 뭐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메타버스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가진 자와 이 종목을 가진 자와 게임주 메타버스 NFT.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막 나도 이건데, 나도 하는데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동참을 나가면서 이 주도 안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쪽 안에서 일어나는 확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관련주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계좌가 완벽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섹터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고 시장이 조금 조정을 주면 이쪽으로만 완전히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줄 때는 이쪽에서는 좀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시장이 이렇게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과 지수와 이렇게 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리 증시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서 메타버스를 계속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사실 어제 하락도 조금 또 섭섭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참 쌍바닥을 찍고 그래도 맥락 없이 흘러내리는 시장이 아니라 지켜낼 자리에선 지켜내주고 그리고 이 증시가 유동성장이 좀 마무리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증시가 바로 턴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좀 하단 추세선은 좀 돌파하면서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모든 것들이 좀 극단적인 해석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아직 지수가 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거기에 자체 체력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느낌은 쌍박질만 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아직은 불편한 상황이고 12월에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겹쳐져 있어서 지수가 턴하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는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 속에서 본다면 이쪽 안에서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좀 의지적인 그런 좀 상황은 이쪽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12월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수익률 때문에 이쪽 섹터를 연말까지 쉽사리 놓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 거기서는 더 극단적으로 매매하죠. 그러니까요. 아예 쏠림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원흉인데 뭐라고 뭐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험한 말이 아침부터 나갈 것 같아서 그런데 뭐 그들의 수익률 관리를 하니 여기서는 이제는 확산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저기서 우죽순 나오고 있으니 이 안에서 좀 어떤 기계적인 단타 트레이딩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고 있는 메타버스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오히려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어제는 뭐 XR 기기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관련 쪽으로도 상당히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기기 쪽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이 XR 기기가 대중화된다고 하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안 돼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보여야 됩니다.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것이 적어도 당분간 지금의 시장인데 XR 기계 주변에 찬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도 XR로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어저께 좀 친구한테 한참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했던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고글 같은 그렇죠. 거. 구글 네. 글래스를 쓰게 되면은 구글 글래스 우리 안경처럼 생긴 이제 안경은 똑같잖아요. 투명 글래스에 여기에 증강현실이 포함되는 거니 스카우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이제 걸어가다가 여기 뭐 포켓몬스터라든가 뭐 아이템이 있으면 이렇게 뭐 핸드폰을 해가지고 뭐 이런 세상이 온다, 뭐 이런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뭐 애플에서 XR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LG 이노텍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담아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급이 어떻게 빨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대장주죠, 될 지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좀 중소형 이렇게 테마성이 아닌 전통 제조,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서는 LG 이노텍이 치고 갔잖아요. 어제 증시에서 가장 의미 있게 제가 바라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은 구글 글라스는 좀 새롭겠지만 이제 이 메타버스가 됐든 증강현실이 됐든 또는 자율주행을 통한 자동차가 됐든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 안에도 디스플레이가 많이 탑재돼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더 고화질, 더 고품질, 거기에 뭐 유연성까지 겹쳐지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진 맞아요. 않을까라는 기억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낸 종목 그리고 어저께는 나도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야라는 것을 어필을 보여줬는데 이 위에 뒤에 쫓아오는 디스플레이주들이 수상합니다. 수급들도 좋고 수급들이 안 좋으면 되게 주가들이 다 저 바닥에 있어서 여기서 사서 물리면 얼마나 물리겠어라는 뭐 이런 그런 종목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딱 찍어서 보인 종목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핌스, 코세코, 동아 엘텍, 이녹스 첨단 소재들이 좀 눈에 띄었고 수급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확산 영역에서 디스플레이 섹터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섹터는 기관들이 담기도 좋은 섹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좀 수급의 연속성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참 시장에서 못 갔던 섹터 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메타버스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봤다면 이제 종목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이 어제 또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XR 글라스로 산업 현장 내에 메타버스 수혜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수혜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일단 XR 네. 글라스로 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향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주목을 LG 이노텍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네. 걸 보여줘서 그러면 다음 XR 글라스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진엑스텍이 좀 여기에 좀 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 CNS, 삼성중공업, 현대차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이제 모션 제어 칩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접목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 이제 XR 글라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증강현실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순간과 장소 속에서 이렇게 가상이라든가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나 내년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산업에 투자하는 모든 비중 속에서 이런 질병이 어떠한 이 셧다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했고 그동안 투자들을 밀어놨었던
어떤 산업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런 모션 제어칩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용 뭐 XR 글라스라든가 거기에 또 로봇 관련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지넥스텍은 거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아주 맛깔나게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의 성장성이 조금 키워드가 조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제 XR 글라스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렌텍, 옵티시스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주가 시세들이 굉장히 좋게 맞아요. 뿜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XR 글라스라는 키워드는 여기 메타버스가 갈 때는 함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넣어놓기에는 손색이 없는 종목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 새로운 종목들이 어제부터 또 우후죽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선익 시스템인데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메타버스 관련돼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선익 시스템이에요. 그때는 뭐 저게 뭐 이랬었거든요. 이게 올해 1월부터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이게 뭐 한 얼마였나요? 뭐 7,000원 이랬는데 지금 28,000원이니 가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이제 좀 시선이 다른 쪽으로 뺏겼다가 맞아요. 네. 이제 다시 난 여기에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갔다가 이제 다시 하드웨어로 오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오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은 뭐 아까 LG 디스플레이 선에서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지네스텍과 함께 좀 같이 움직이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원래는 찐재당이었어. 좀 요런 좀 네. 자기의 좀 어필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이 안에서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였다라는 점. 그래서 선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좀 종목 정리들은 한번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LG노텍은 예전부터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몇 번 강조를 해주셔서 기억이 나고 LG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잘 물려 계시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였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쪽에서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이번에 하드웨어 관련 기기 쪽에서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이 확산 장세예요. 네. 이 확산 장세가 단타 쳐서 한 입 먹기가 되게 좋은 장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직 끝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게임주라든가 이런 NFT 뭐 이런 관련들과 메타버스 함께 묶여서 막 다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확산되는 장세에서는 일단은 단타라도 쳐보자라고 들어갔다가 내 가격만 깨지 않으면 계속 이제 ING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이제 확산 속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습니다. 한컴도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보안 솔루션, 왜냐하면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도 당연히 보안이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소프트캠프, 한글과 컴퓨터, 플래티어, 이노뎁, 이지케어텍, 지니어스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첫 출발을 보인 종목이었고 오큘러스에 부품 납품한다고 해서 동훈아나텍이 어저께 첫 출발을 보였던 뭐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렸던 것이 싸이월드거든요. 가상 세계에서 집도 꾸미고 음악도 틀어놓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메타버스와 연결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요 관련주들도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HN 벅스, 다날, 지니뮤직, 그러니까 뭐 도토리 결제를 하거나 음악 틀어놓는 요런 콘텐츠죠. 그래서 NHN 벅스, 다날, 지니뮤직, 인트로메딕 요 관련주들도 여기에 묶여서 후발주자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수도 없이 외친 이 키워드가 메타버스인데 아직도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존재합니다. 시장에.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차장님께서 짚어주셨던 포인트들 전략 세우실 때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방송이 좋은데 오늘 이 주제에는 또 차장님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